깜찍한 우리 빠꽁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과 공부할 것은 바로 냉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게 바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공부했었지. 자,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겁나 행복 쩔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은 끝났지만 냉전이라는 것이 시작돼. 자, 얘들아, 냉전이라는 건 뭐냐면 냉자가 뭘까? 차갑다, 춥다, cold 이런 뜻이에요. 자, 냉전 영어로 cold war야. 자, cold war 차가운 전쟁이라는 거지. 자, 왜 차가운 전쟁이냐면 우리가 보통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열전을 생각해. 야, 우리 전쟁할 때 뭐 쏘냐? 총 쏘죠. 자, 총 맞으면 겁나 뜨거워. 그쵸? 자, 대포 맞으면 겁나 뜨거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전쟁은 불을 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단 말이야. 그러나 이 냉전이라는 것은 열전이 아니다. 불을 쏘지 않는다. 즉 다시 얘기해서 총이나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즉 냉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자, 무력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서로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긴장하고 있고 대립하고 있는 엄청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냉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이 왜 긴장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겠지. 그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세계에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 자, 옛날 같은 경우는 영국 셌어. 자, 프랑스 셌어. 미국 셌어. 그 다음에 소련 셌어. 발음 이상의 셌어. 그죠? 자, 여러분들 미국, 영국, 프랑스, 영국 할 것 없이 이렇게 센 놈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서 센 놈이 딱 두 개로 정해지게 되죠. 자, 그 나라가 바로 누굽니까? 미국과 소련이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영국과 프랑스 이런 놈들도 셌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과 동시에 얘네들도 그냥 미국과 소련의 핫바리밖에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핵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소련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힘. 그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가 소련에서 시작되잖아. 그런데 공산주의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소련의 덩치가 엄청나게 커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구는 미국 아니면 소련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소련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되는 거야? 내가 미국 편에 서야 되는 거야? 소련 편에 서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긴장을 탈 수밖에 없죠. 자,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냉전이라고 하는 거야. 특히나 그 당시 소련은 뭐를 외쳤다? 공산주의를 외쳤고 그다음 미국은 뭐를 외쳤다? 자본주의를 외쳤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 세계는요. 우리가 그 전에 제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싸웠어. 뭐 예를 들면은 뭐 식민지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싸웠지. 그러나 이 냉전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싸웠다.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이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념이 바로 뭡니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냉전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로 뭐야? 공산주의가 서로 뭐하는 모습이다? 대립하는 모습이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냉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냉전이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 그 배경을 먼저 한번 알려주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전쟁은 끝났어. 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자,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자, 소련으로부터 뭐가 시작돼? 공산주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로 미친 듯이 확산되기 시작했어. 자,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라는 거는 좋은 체제, 나쁜 체제야. 그냥 공산주의 자체는 나쁜 체제가 아니야. 이 공산주의를 선택한 뭐 중국이나 그 다음에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이 막 선택하면서 동시에 막 독재 갈기고 막 이래가지고 이 공산주의 하면 우리가 겁나 씨바바룰라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해줬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자,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의 이념으로 따지고 봤을 때 이거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어떠냐? 선생님 몸매처럼 어떻다? 굉장히 매력적인.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같이 나누어서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뭐 이런 게 여러분들 공산주의 아니야? 그러니까 말만 들어봤을 땐 굉장히 좋잖아.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미친 듯이 확산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소련이 이쪽에 있어. 그런데
그때 이 소련 바로 옆에 누가 붙어 있냐면 동유럽이 붙어 있었는데, 자, 그 당시 소련에서 시작되었던 이 공산주의는 동유럽에 미친 듯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동유럽이 완전히 공산화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 옆으로 가면 누가 있습니까? 당연한 거지만 서유럽이 있겠지. 근데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공산주의화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완벽하게 공산주의를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공산당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야. 즉 다시 얘기해서 이 공산주의가 미친 듯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확산되는 데 있어서 가장 반기를 들었던 나라가 있다. 자, 그 나라는 바로 누구? 자본주의의 수장. 바로 누구? 네, 미국이겠죠. 여러분들 자본주의라는 것은 바로 뭐야? 자본을 가진 놈들이 잘 산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가 가장 통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겠니? 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자본주의가 아예 탄생했던 뭐 영국이라든가 또는 뭐 프랑스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산업의 발달로 겁나리 잘 살던 나라가 있어. 그 나라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당연한 거지만 미국이겠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네, 여러 번 얘기했지. 물건을, 전쟁 물자를 전 세계에 팔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고의 공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했어? 돈을 겁나게 많이 벌었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공산주의 좋아? 싫어? 싫어! 얘네들 무조건 뭐야? 자본주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국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산주의가 미친 듯이 퍼지는 모습이 좋아? 싫어? 싫어!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바로 누구냐면 트루먼입니다. 자, 여러분들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독트린을 했어요. 독트린이라는 것은 뭐냐면 긴급명령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트루먼 독트린을 갖다 발표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전 세계는 두 개의 살림이 있다는 거야. 두 개의 체제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두 개 중에 이제는 하나를 골라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두 개의 체제, 두 개의 살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다?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자본주의를 선택한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미국이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야, 두 개가 있는데 옛날에는 요 둘 중에 그냥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트루먼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됐고 그냥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그어버린 거지. 즉 다시 얘기해서 트루먼 독트린 때문에 드디어 뭐가 시작된 거다? 냉전 체제가 어떻게 됐다? 성립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트루먼 독트린 때문에 뭐가 시작되었다? 냉전 체제가 성립되었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돼. 자, 그러면 냉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면 쌤이 냉전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와 자, 누구의 대립이라고? 공산주의다. 이 공산주의를 뭐 어떤 책에서는 사회주의라고 나와요. 네, 그냥 똑같이 받아들이세요.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는 약간 개념이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그냥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자본주의를 시장경제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는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 그냥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가시면 됩니다. 자, 자본주의 수장나라 누굽니까? 미국이죠. 지금 선생님이 써주는 이 도표는 시험 문제 무조건 100% 출제야. 그러니까 이거 100%야. 이거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이빨 다 뽑은 다음에 틀리 심을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거는 시험 문제 100% 출제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네, 기억을 해주시고 가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자본주의 수장 국가는 미국, 공산주의 수장 국가는 누구다? 소련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자, 공산주의가 어디를 먹었냐면 동유럽을 지금 먹었던 그런 상태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서유럽이라도 좀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서유럽은 자본주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지. 그치? 그러니까 이 서유럽이라도 우리가 완전히 내 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얘네가 실시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건 바로 뭐냐면 마셜 계획이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 마셜이라는 것은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한 대학교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셜 계획이에요. 이 마셜 계획은 뭐냐면 자, 서유럽을 미국 편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미국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 근데 여러분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거 한 가지가 있었지. 그게 바로 뭐야? 쩐이야.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뭐가 겁나
많아? 머니가 겁나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셜 계획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서유럽에다가 자기네가 돈을 엄청 퍼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 하라는 거죠. 자,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겁나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유럽 놈들이 마셜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편에 딱 서버리죠. 그래서 마셜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서유럽의 그 경제를 뭐 해주는 거야? 원조하는 거야. 미국이 돈이 많으니까 그 원조하기로 계획을 세운 거. 그걸 갖다 우리가 마셜 계획이라고 그래. 알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련 입장에서도 동유럽을 확보하긴 했는데 동유럽 입장에서 이제 사실은 개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뭐 미국은 서유럽한테 저렇게 저기 돈 주고 다 처바르는데 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소련도 동유럽한테 뭘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코메콘이야. 자, 코메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동유럽에 이것도 똑같아. 경제를 서로 간에 어떻게 한다? 원조해주는 뭐다? 회의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뭐라 그래? 코메콘이라고 한다. 지금 내가 써준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 아이고 복잡해 할 줄 모르지만 이거 다 기억해야 돼.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마셜 계획이니까 뒤에 계획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코메콘 이거 계획이라고 해도 돼요. 계획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똑같이 하면 좀 존심상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회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기본적으로 미국은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한다? 트루먼 독트린이지. 얘네들은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했었던 트루먼 독트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은 정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 코민포럼이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 그래서 이 코민포럼이라는 것은 이거는 바로 뭐냐면 그 공산당 정보국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 공산당들이 막 포진돼 있고 공산당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 공산당들끼리 서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공산당 정보국 이런 코민포럼 같은 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공산주의에 대해서 헷갈려하지 말고 앞에 코가 붙어 있으면 그냥 다 공산주의예요. 알았죠? 코 뭐라고요? 코 뭐라고요? 코 만약 여러분들 코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공산주의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고 가세요. 이런 거 뭐 다 이렇게 외우기가 좀 겁나 빡시고 짜증나잖아. 자, 그리고 미국이 먼저 움직였다. 사실 이 냉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열전은 아니야. 그러니까 총을 쏘면서 싸우는 건 아니야. 그러나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 왜? 끊임없이 얘네가 경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냉전을 어느 정도는 겪었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선생님이 뭐 6.25 때 태어나고 그런 건 아니야. 니들하고 선생님하고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죠? 언니라고 해. 근데 얘들아 이거 보자. 자,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냉전이 약간 있었다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때 이제 유치원 때 이럴 때 올림픽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정말 미국하고 소련하고 엄청나게 그 올림픽에서도 누가 더 금메달을 많이 따느냐 엄청 피 터지게 경쟁했었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달에 누가 먼저 사람을 보내느냐 이거를 가지고 소련하고 미국하고도 엄청나게 경쟁을 많이 했었다고.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돼 있는 되게 재밌는 일화도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냉전이라는 건 미친 듯이 경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친 듯이 경쟁하는 거야. 근데 야, 경쟁이 심해지다 보면 뭐 할 수 있냐? 죽박 날리고 하이킹 날리고 싸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먼저 준비한 거야. 만약에 소련이 쳐들어온다면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뭐냐면 미국과 그다음에 서유럽 애들이 붙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이요. 자, 내가 이거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더 쉬울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이쪽에 이제 미국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이 바로 뭐냐면 여기 이렇게 영국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유럽이야. 이 미국과 유럽 사이에 있는 이 바다가 북대서양이야. 그래서 얘네가 만들어낸 걸 뭐라고 부르냐면 북대서양 조약기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영어로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나토. 뭐라고? 나토. 네, 나토입니다. 나토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유럽에 있는 애들이 뭉쳐가지고 군사기구, 군사동맹 만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소련이 쳐들어오면 얘네가 다 같이 합작해가지고 이거 막아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도 똥줄 타겠지? 얘도 역시 동유럽 애들이랑 만든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르샤바 조약기구입니다. 자,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뭐라고 쓰냐면 영어로 WTO라고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써드린 이 내용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주셔야 돼요. 이 냉전 시대에는 정말 자살을 굉장히 많이 했어. 그 여러분들 자살 신드롬 알지? 그러니까 자살을 사람들이 신드롬이라는 건 미친 듯이 그 자살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 노래 중에서 그 노래가 기억이 안 나네. 피디님 그 노래 이름 뭐죠? 아. 아니 그 노래가 아니고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바라바바라바바라바바라바 이 노래 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있어. 그런데 이 노래가 내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근데 그 노래는 헝가리 노래야. 근데 헝가리에서 이거를 금지시켰어요. 왜냐면 이 노래를 들은 사람들 다 자살을 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노래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 노래 때문에 자살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자살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든 사람도 자살했고 그거를 연주한 사람도 자살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그 노래가 남아있지만 원곡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변형시킨 노래만 남아있는 거지 원곡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노래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그 노래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자살했냐면 그 시대가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그 냉전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짓누르고 엄청나게 경쟁하고 힘들게 했었던 그런 시대가 짓누르고 그랬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냉전이라는 그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선생님도 그 노래를 가끔가다 이렇게 들었는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냉전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냉전에 대해서 방금 설명했었다. 자, 냉전은 무력을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냉전이 유럽에서 이렇게 시작됐는데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해.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냉전이 전 세계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원래 냉전이라는 것은 무력을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무력을 사용을 하는 그런 열전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사실은 냉전 피해를 겁나게 입은 나라죠. 자,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북한과 남한이 나뉘어서 싸웠잖아. 뭐 때문에 싸웠냐? 여러분들 태극기 달리며 보세요. 자, 그 잘생긴 장동건이하고 원빈하고 왜 싸웠냐고. 물론 하나의 가족이었지만 나중에 보면 둘이 이렇게 팀이 갈리잖아. 뭐 때문에 싸웠느냐고.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공산주의 할 거야? 자본주의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야. 자, 그게 바로 뭐야? 냉전이야. 자, 우리나라에 무슨 전쟁이 있었어? 냉전 때문에 6.25 전쟁이 있었죠? 네, 중요합니다. 기억하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국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공산당이 있었어. 그런데 이 공산당을 이끄는 수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오쩌둥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들도 자본주의를 선택한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국민당이고 국민당을 이끌었었던 인간이 장제스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원래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공산당과 국민당이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났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산당과 국민당이 찢어져 있었어.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얘네들은 서로 뭐야? 반대잖아. 그러면 어때야 돼? 싸워야 된단 말이야.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지. 자, 공부할 때 선생님이 뭘 알려줬냐면 국공합작이라는 걸 알려줬지. 자, 국공합작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서로 어떻게 했다? 합작, 그쵸? 서로 찌찌뽕, 서로 손잡았다는 거야. 근데 얘들이 왜 손을 잡았냐면 그때 당시에 자, 중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가 생각할 때 자기네들의 적은 일본인 거야. 그러니까 일본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싸우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 국민당과 공산당은 서로 손을 잡고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고 결국 일본이 패망하면서 중국도 완벽하게 독립을 이루었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남겨두었던 전쟁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중국에서 내전이 발생했다는 거죠. 열전이 발생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누가 승리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누가 승리한다? 공산당이 승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은 지금도 뭐야? 공산주의잖아. 그러면 도대체 이 인간들은 어떻게 됐냐? 얘들은 쫓깁니다. 그래서 어디로 쫓겨가냐면 대만에 가가지고 타이완이죠. 대만에 가서
국민당 정부를 세웠다는 것까지, 이것까지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바로 뭐냐면 베트남인데, 여러분들 베트남에서도 역시 이 공산주의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그게 바로 뭐냐면 베트남 전쟁인데, 이 베트남도 우리나라랑 여러분들 완전히 똑같이 생각하면 돼.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은 베트남 정밀묘사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베트남도 이 얘네가 독립되면서 이 남베트남하고 그 다음에 북베트남하고 이렇게 나뉘어졌어. 그런데 이 북베트남 같은 경우 누구의 지지를 받았냐면 소련의 지지를 받았고, 남베트남 같은 경우 미국의 지지를 받았다. 자, 그래서 이 북베트남에는 특히 공산주의가 엄청나게 셌던 거야.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 콩은 콩인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콩은 베트콩. 네, 이런 얘기 많이 했어. 베트콩이 뭐냐면 베트남 공산당이야. 근데 이 베트남 공산당이 엄청나게 끈질긴데, 이 베트남 공산당과 공산당,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베트남 공산당이 베트남을 공산화 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바로 뭐냐면 베트남 전쟁인 거야. 그런데 이 베트남 전쟁은 어떻게 보면 베트남에서 일어난 전쟁이잖아. 그럼 얘네들끼리 해결을 봐야 돼. 그런데 여기에 누가 지원이 들어오냐면 갑자기 미국이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남쪽을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승리했다? 네, 베트남 누가 승리했다? 베트남 공산당이 승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쪽팔린 전쟁인 거지. 너희들 있잖아. 그 미국이 전쟁 영화, 헐리우드 전쟁 영화를 만들면 얘네가 가장 많이 만드는 영화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베트남 전쟁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쟁 영화를 많이 만든다는 건 그만큼 얘네한테 있어서 이거는 엄청난 슬픔이기 때문에 계속 그때를 기리면서 영화를 계속해서 만드는 거야. 근데 물론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은 경우 미국이 대승리했어. 그러나 승리하기 직전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미국인들이 그 프랑스에 가가지고 피를 엄청나게 많이 흘렸다고. 그러니까 얘네한테 있어서는 엄청난 눈물이야. 근데 여러분들 베트남은 사실 얼마나 쬐끔합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 베트남 사실 조금 막 베트남 하면 연약하잖아요. 근데 베트남 공산당하고 미국하고 그 당시에 미국이 엄청나게 여기다 돈을 쏟아붓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로부터 파병하라고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또 미국을 도와줬어요. 근데도 누가 이겼냐면 베트남 공산당이 이겼으니까 이거는 미국한테 있어서 엄청난 수치스러운 전쟁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베트남 공산당이 승리했다. 그렇게 되면서 베트남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베트남은 완벽하게 공산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바로 누구냐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인데, 잘 봐. 이 독일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다고 내가 그냥 쓸 거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시바발룰라 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땠냐면은 독일이 다시 또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일을 나눠가지고 조금 분할해서 점령하자 이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독일을 갖다가 우리는 서독이라고 얘기하고 이쪽에 있는 독일을 갖다 동독이라고 하는데 이 동독은 누가 점령해서 다스렸냐면 소련이 점령해서 다스렸어. 자, 그 다음에 서독은 세 나라가 나뉘어서 다스립니다. 자, 누구누구? 영국, 그리고 네, 프랑스, 그리고 누구였을까? 미국이야. 자, 지금 선생님이 써주는 이 나라들, 네 나라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돼. 근데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독일의 수도가 있어. 거기가 바로 어디니? 베를린이지. 그런데 베를린은 동독에 이렇게 휩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베를린이 수도다 보니까 이 베를린 자체도 사실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으로 나뉘어져 있어. 그래서 동베를린은 누가 관할을 하냐면 소련이 관할을 하고 있었고 서베를린은 영국, 프랑스, 미국이 이렇게 관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야. 그런데 미국과 소련이 점점 냉전의 그 긴장감으로 인해서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소련이 어떤 짓거리를 해버렸냐면 서베를린을 이렇게 봉쇄시켜 버렸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유명하냐면 그 유명한 베를린 봉쇄야. 자, 여러분들 서베를린 사람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이 서독에서 서베를린 쪽으로 물건을 공수해줘서 여기 살고 있었어요. 얘네들은.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를 이렇게 봉쇄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다 막아버린 거야. 그러면 서베를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어떻게 생겼니? 굶어 죽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긴장감이 팍팍 돌았어요. 소련이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소련이 이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장감이 팍팍 돌았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소련하고 얘네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태였는데 약간 영국과 프랑스가 머리를 잘 써가지고 비행기를 띄웠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내려가지고 서베를린 쪽으로 먹을 것들을 공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육로로 못 가면은 뭐 이렇게 하늘로 가면 되지. 그래서 하늘에서 먹을 것들이 네, 그렇죠? 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 거죠. 그렇죠? 막 이런 것들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를린 봉쇄 사건은 잘 넘어갔습니다. 얘네가 굉장히 지혜로웠던 거예요. 이때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네, 시작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베를린을 봉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후에 소련이 어떤 일을 또 저지르냐면 사실 이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동베를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서베를린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자꾸 넘어가는 거야. 마치 북한 사람들이 지금 남한으로 탈북해서 오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소련과 동독이 여기다가 아예 못 가게 장벽을 세워. 그게 바로 뭐냐면 네, 베를린 장벽이야. 그래서 베를린 장벽은 이 독일의 분단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독일은 이제 통일이 됐지. 그래서 이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는 거다. 예,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 쿠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아이스크림 쿠바. 네, 쿠바입니다. 자, 여러분들 쿠바는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쪽에 보니까 지금 미국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지금 중남미 아메리카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자, 이쪽에 섬이 하나 있는데 걔가 바로 누구야? 쿠바. 얘가 바로 누구? 쿠바라는 거야. 근데 쿠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쓰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 얘가 자, 뭐를 선택했다? 공산주의를 딱 선택해 버렸어요. 자, 얘가 공산주의를 선택을 딱 해버리니까 당연한 거지만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잘 됐다. 네가 공산주의를 선택한 건 정말 잘 됐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소련에서 미사일을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미사일은 다른 미사일이 아니고 핵미사일인 거야.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쿠바는 어디랑 가깝다? 미국이랑 가깝다. 그래서 이 미국을 향해서 그 미사일의 방향을 딱 돌려가 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어떨까요? 돌아버리죠. 미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케네디였는데 케네디가 바로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야, 너 이제 핵미사일 당장 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계속해서 이 배를 통해 가지고 그 미사일을 실어 날르는 거예요. 케네디 입장에서 어때? 존나 겁나 짜증나죠. 겁나 짜증났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케네디가 어떻게 했었느냐? 여기다가 미국 배를 띄웁니다. 해군 배를 띄워요. 재밌죠. 예,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우리 일 아니면 재밌어. 그렇죠? 아주 재밌는 빅매치인데. 여기에 이제 미군 군함이 뜨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련 군함이 떴습니다. 딱 마주쳤어요. 대치를 했습니다. 미군 군함에서 얘기했죠. 돌아가라. 안 돌아가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3차 세계대전이다. 전쟁하겠다. 이렇게 딱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 배가 어떻게 되냐? 네, 돌아갔습니다. 네, 돌아갔습니다. 네, 소련은 또 말을 잘 들어요. 가 하면 알았어 하고 이렇게 바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련이 돌아갔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여러분들 쿠바 하면은 쿠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미사일 사태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미사일 사태로 큰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니야. 다행히도.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뭐 할 뻔했어?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냉전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는 아주 위험했던 그런 사건들이 연출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열전이 벌어질 수도 열전이 벌어진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어디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아시아 아프리카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너희들도 이제 알겠지만 아시아하고 아프리카가 있어.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겁나 고생했던 애들이잖아. 그치?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아시아에 있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사실 바로 독립됐어.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패전국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독립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니라 몇몇의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즉 승전국들의 식민지 애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독립이 돼 안 돼? 얘들은 완벽한 독립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다시 투쟁해야 되는 거야.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가 어떻게 독립했는지 알아볼 건데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 애들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과 함께 어디 인도에 대해서 알아볼게. 여러분들 인도 같은 경우는 누구의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였지. 근데 영국으로부터 인도는 어떻게 했다? 독립했다. 요거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런데 이 영국 애들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가장 많이 이용했던 게 뭐냐면 인도를 분열시켜. 근데 인도 애들 되게 민감한 게 있어. 뭐에 민감하죠? 네, 종교에 민감하지. 그래서 그 종교를 계속 분열시켰는데 정말 그 종교적인 분열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인도의 진정한 분열을 갖고 왔다. 어떻게 갖고 왔느냐? 자, 여러분들 인도입니다. 인도가 여기 있었는데 이게 원래 다 인도 땅이었어. 그런데 인도와 어디로 나뉘어지냐면 파키스탄으로 나뉘어져. 요쪽에 있는 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요쪽에 있는 파키스탄은 동파키스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인도는 기본적으로 무슨 종교를 믿어? 힌두교를 믿고 있어. 근데 파키스탄은 뭘 믿고 있어?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 그래서 파키스탄이 인도에서 떨어져 나온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이 또 나뉘어져요. 또 나뉘어져서 여기 있는 거는 그냥 파키스탄이 됐고 여기 있는 건 아예 이름이 바뀌어.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방글라데시가 됩니다. 얘도 역시 뭐를 믿고 있냐면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 그 다음에 그 아래 가면 섬이 하나 있어요. 인도에. 자, 뭘까요? 아리아리 스리랑카. 자, 얘가 바로 뭐냐면 스리랑카야. 스리랑카는 무슨 종교? 불교를 믿고 있어요. 불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내용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인도는 자, 뭐뭐로 나뉘어졌다?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때문에 이렇게 각각 종교적으로 나뉘어졌다는 거 기억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 것은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는데, 자, 베트남 같은 경우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얘네들은 나름대로 독립국을 세웠어. 그게 바로 뭐냐면 베트남 민주공화국이야.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 베트남이 되게 멋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라가 굉장히 작잖아. 그런데 얘네들은 옛날 때부터 외세의 지배를 많이 받았었어. 베트남 바로 위로 가면 누가 있니? 중국에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의 지배도 많이 받고 많이 받았는데 때때마다 얘네들은 그냥 단순하게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했었던 아주 멋진 애들이야. 그래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얘네 나름대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멋진 나라를 세웠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프랑스가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베트남을 괴롭힙니다. 자, 그러니까 베트남이,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네바 회담이 있습니다. 제네바 회담에 가가지고 완벽하게 베트남이 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독립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러나 베트남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바로 1960년인데 1960년에 이제 베트남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난다. 선생님 앞에서도 설명해 줬지만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얘네들은 완벽하게 무슨 국가가 된다? 무슨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옆으로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어디로 갈 거냐면 서아시아 가겠는데 이 서아시아에서는 선생님하고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중동전쟁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여러분들 이 중동전쟁이라는 것은 좀 되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가겠는데 요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하고 관련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은 이제 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다 알고 있어. 팔레스타인, 아니 잘 몰라. 팔레스타인 하면 잘 몰라. 그런데 이 지역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러. 그러면 또 알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또 내가 또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팔레스타인 하면 다 알았어요.
이스라엘도 알았지만 팔레스타인 하면 다 알았어. 왜냐면 그때 막 전쟁이 터지고 이랬기 때문에 알았던 거지. 자,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겠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은 이스라엘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지만 그 전에는 여기를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그거는 1948년에 생긴 나라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게 뭐냐면 그냥 팔레스타인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지역에 아주 복잡 미묘한 그 배경 설명 잠깐 해주겠는데, 이 땅은 원래 누구의 땅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에요. 잘 들어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우리가 유태인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인간들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이 땅이 과거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 그런데 로마가 여길 지배하면서 다 꺼져 해가지고 여기에 살고 있었던 유태인들이 다 나갔어요. 막 여기저기 흩어져. 그래서 계속 흩어지면서 유럽에도 살고 어디에도 살고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빼앗겼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다른 지역에서 잘 어울려져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그러면 얘네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돈을 다 쓸어 모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굉장히 부자야.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고 아주 돈을 다 쥐고 있어요. 굉장히 똑똑했어요, 유태인들이.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얄밉게 봤던 존재가 있지. 갑자기 이 유대인들의 행복한 생활에 누군가가 나타났어. 걔가 바로 누구야? 우리 틀러 오빠. 우리 사이코들 중에 갑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 히틀러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을 대학살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래 내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 이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때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잠깐 거슬러 제1차 세계대전으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당시에 영국에 있었는데 사실 영국이 전쟁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돈 많은 누구? 유대인들을 찾아가가지고 니네가 우리 전쟁하는데 돈을 보태면 나중에 너네 이스라엘 나라 세워줄게 라고 약속해 준 거야.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쫓겨서 나간 틈을 타가지고 여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기가 아라비아 지방이잖아. 아라비아 지방이니까 아랍인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겠죠. 아랍인들이.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네한테 나라 세워줄게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영국이 아랍인들한테도 찾아가서 뭐라 그랬냐? 야 우리가 전쟁할 건데 너네 우리 편에 서서 같이 전쟁 좀 해줘. 그건 너네 나라 세워줄게 라고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영국 놈들이 굉장히 못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영국한테 야 약속 지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누구 편을 들어줬다? 사실은 영국은 둘 다에게 약속했지만 돈 많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랍인들 쫓아내버리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나라를 세웠어. 그게 바로 뭐야? 이스라엘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지방이 있는데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다가 나라를 세워줬다니까 그것이 바로 뭐다? 이스라엘을 건국해줬다. 자, 이때 누가 지원해줬다? 영국이 지원해줬다는 것이죠. 자, 1948년입니다. 1948년 세워지게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원래 여기가 자기네 땅이었지만 자기네들은 밖에서 산 지 정말 몇천 년을 밖에서 살았어요. 그동안에 아랍인들이 여기서 살았으면 사실은 얘네 나라이기도 한 거야. 그거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아랍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쫓겨났으니까 어땠을까? 굉장히 미치고 팔짝 뛰고 막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었겠지. 그래서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4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어쨌든 간에 이 중동 전쟁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아주 복잡 미묘한 사건 때문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와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아프리카인데, 자 여러분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자 외국의 지배를 많이 받았지. 그런데 이것만 기억해줘. 일바로 독립한 나라가 있어. 누구야? 리비아. 그러니까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선생님은 뭐 빕스에 가면은 제일 맛있는 게 리비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네, 리비아입니다. 자, 아프리카의, 리비아예요. 그러니까 리비아가 가장 먼저 독립을 했습니다. 네,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1960이라는 숫자를 잠깐 기억하는데, 1960년에 그 아프리카에 17개국이,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싸워가지고 독립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별명을 붙여줬어.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냐면 아프리카의 해라고 네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리카 요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한 나라만 더 얘기를 하면은 그 나라는 선생님이 누구를 얘기할 거냐면 이집트를 얘기할 거야. 이집트는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으로부터 얘네가 독립했지. 근데 독립을 하고 났는데 이집트에 가장 알짜배기가 있었어. 그게 바로 뭐야? 스웨즈 운하야. 그런데 이 스웨즈 운하만큼은 영국이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집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나세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 그러니까 여러분들 쿠데타라는 것은 이 사람은 원래 어떤 대표가 될 수 없어. 나라의 힘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어떤 군부 세력들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 정권을 잡은 거야.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뭐를 외쳤냐면 스웨즈 운하는 웃기지 마. 이집트 거야 라고 한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 국유화를 선언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당연한 거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영국이 열받아가지고 쳐들어와. 그 다음에 뭔가 콩고물이라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 프랑스가 같이 침입을 했어. 근데 요 사태에 대해서 세계 여론들이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왜냐면 스웨즈 운하는 누가 만들었어? 이집트 애들이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집트 거야 원래. 그러니까 자기 거를 자기 거라고 얘기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얘들 도둑놈들이잖아요. 근데 침입했다는 것 자체가 이 작은 나라한테 이 큰 나라들이 침입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쪽팔린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전 세계 여론들이 와 이거 진짜 씨빠빠네 이런 호로비치네 그러면서 얘들 엄청나게 욕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네, 얘들은 영국과 프랑스를 이집트는 격퇴하게 되면서 스웨즈 운하를 국유화해서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갈 거냐면은 냉전이 지금 이렇게 강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냉전을 주제로 해서 독후감 같은 거 많이 썼습니다. 글짓기. 그러나 지금 너희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쓰는 사람들 있어 없어? 없잖아. 그만큼 이제 냉전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야. 즉 이 엄청난 냉전도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냉전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을까? 냉전이 어떻게 완화되게 되었을까? 예, 선생님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오십시오. 네, 튀어와.